화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행성으로 약 45억 년 전 가스와 먼지가 함께 소용돌이쳐 형성되었습니다. 화성은 우리 지구와 아주 비슷한 행성인데요. 지름이 지구의 절반 정도이며 자전 주기는 약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거의 비슷하고 자전축 역시 약 25도 정도 기울어져 지구와 유사한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은 물론 현재도 지하에 다량의 얼음이나 호수가 발견되면서 생명체가 있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행성입니다. 화성의 모습입니다. 사진 가운데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가운데에 긁힌 흔적처럼 보이는 이것은 물이 흘렀던 흔적입니다. 바로 이 물이 흘렀던 흔적 때문에 우리는 화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연구를 위해 우주선을 보낸 시도만 해도 50번 가까이 되니 인류는 화성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화성에는 큐리오시티와 인사이트, 퍼서비어런스와 같은 탐사선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우주탐사선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진들을 보내왔는데요. 우주탐사선이 보내온 사진은 화성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화성의 모습들입니다. 화성의 비밀을 담은 게일 분화구, 미생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존 클레인. 그 후 2019년 4월 인사이트5가 포착한 화성 엘리시움 평원의 일출과 일몰의 모습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 화성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는 지구에서 보이는 3분의 2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화철로 뒤덮여 있어 붉은 빛의 산란이 많은 화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진입니다. 붉은 화성의 푸른 노을. 화성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8일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로버는 극한의 열과 속도를 견뎌야 하는 공포의 7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4억 6천만 킬로를 7개월 동안 날아간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대기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대기 진입 속도는 초속 5.9km, 엄청난 속도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 퍼서비어런스는 열보호막과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 속도를 줄입니다. 고도 11km 상공에서 퍼서비어런스의 낙하산이 우주선과 목표 지점의 거리를 고려해 최적의 타이밍에 펼쳐집니다. 역할을 다한 열보호막은 분리되어 떨어집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기체에서 분리된 로보는 스카이 크레인 방법으로 하강합니다. 로보가 줄에 매달려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의 순간 촬영한 영상입니다. 기체에서 분사된 기류로 인해 화성 표면의 먼지와 조그만 돌멩이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도착한 직후 보내온 화성의 컬러 사진입니다. 퍼서비어런스의 무게는 1톤이 조금 넘는데요. 3m의 자동차 크기로 6개의 바퀴가 달렸으며 카메라와 마이크, 레이저, 드릴 등 고성능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보다 약간 크죠? 퍼서비어런스는 지금까지의 나사 화성 탐사 로버 중 가장 규모도 크고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퍼서비어런스의 동력은 원자력 전지 플루토늄 238을 사용합니다. 퍼서비어런스의 최소 활동 기간은 화성 시간으로는 1년, 지구 시간으로는 687일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바퀴가 돌아가는 동안 자율주행을 사고하는데요. 바로 이 첨단 자동운항 시스템으로 인해 시속 120m의 빠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큐리오시티가 시속 20m로 주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퍼서비어런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방 지형의 3D 지도를 만들고 위험을 식별합니다. 지구 관제사의 별도 신호 없이도 장애물을 피해 경로를 자동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열심히 화성 탐사를 하고 있는 퍼서비어런스입니다. 퍼서비어런스에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탐사로보답게 촬영 장비나 암석 채취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파노라마 촬영과 입체 촬영이 가능한 마스트캠지입니다. 18억 화소의 고화질 화성 사진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스트캠지 덕분이었습니다. 원거리에서 암석과 먼지 등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슈퍼캠. 슈퍼캠은 약 7m 밖에서 연필심만큼 작은 물체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암석을 기화시키고 가시광 스펙트럼을 통해 화학적 성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화성 탐사의 핵심 목적인 암석 채취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온도와 습도, 풍량 등 화성의 환경을 분석하는 대기 관측 장비 메다.
자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암석의 광물 조성을 파악하는 셜록. 로보의 2m 8에 달려있는 셜록은 생명체의 증거가 될 유기화합물을 감지합니다. 엑스레이 스펙트럼 분광기로 암석과 먼지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픽슬. 화성 지하의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 림팩스. 림팩스는 이번 화성 탐사를 통해 지하 탐사 장비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시와 인제뉴어티.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대기에서 산소를 뽑아내는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퍼서비어런스에 장착된 목시라는 장비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크기의 목시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종의 산소 생성 장치인 것입니다. 목시는 실제로 화성에서 1시간 동안 약 5.4g의 산소를 만들어냈는데요. 우주비행사 한 명이 10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실험은 지금까지의 화성 탐사 중에서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바로 화성에서 산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화성은 96%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화성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목시의 활약이 테라포밍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제 퍼서비어런스는 본격적인 화성 탐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360도 파노라마 사진과 함께 화성의 소리를 보내왔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들은 다른 행성의 소리인 것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부는 바람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면서도 왠지 섬뜩하네요. 퍼서비어런스는 인제뉴어티라는 소형 무인 헬리콥터와 함께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1.8kg의 인제뉴어티는 2021년 4월 화성 지상에서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만든 비행체가 지구 밖 천체에서 비행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화성의 소리는 지구의 소리와 약간 다르게 들립니다. 대기 밀도가 지구의 1.5%이고 96%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퍼서비어런스가 녹음한 인제뉴어티 비행 소리입니다. 화성에서 듣는 우리 비행체의 소리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퍼서비어런스와 인제뉴어티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인제뉴어티는 처음 목표한 5번의 비행뿐만 아니라 남쪽 지형 사전 정찰까지 맡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가기 어려운 절벽이나 협곡 같은 곳을 인제뉴어티가 먼저 탐사하기도 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곳은 화성의 고대 삼각주인 예제로 크레이터입니다. 예제로 크레이터는 굉장히 유의미한 장소인데요. 약 30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어 호수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넓게 펼쳐진 삼각주는 수백만 년 동안 물이 흘러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으로 주변 광물질들이 물에 휩쓸려 크레이터 안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화성 탐사를 이어가고 있는 퍼서비어런스는 연구팀의 놀라운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바로 퍼서비어런스의 슈퍼캠과 지표2과 레이더 장치인 림팩스 등을 통해 화강암의 흔적을 찾은 것인데요. 물이 흘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크레이터 주변에서 퇴적암이 아닌 화강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무려 25억 년 전에도 화성에 지질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또한 퍼서비어런스가 발견한 화성암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과거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또 하나의 근거인 셈인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이번에 분석된 마하즈 암석에서 소금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성이 한때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로 가득 차 있었던 화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퍼서비어런스의 핵심 임무는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로봇팔에 있는 드릴로 암석의 구멍을 뚫어 샘플을 채취하는데요. 채취한 암석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티타늄 튜브에 넣어 밀봉 후 지구에서 명령한 위치에 암석 샘플을 내려놓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첫 번째 지역에서 샘플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6일, 퍼서비어런스는 특수 연마용 비트가 장착된 드릴을 사용하여 암석의 외부 표면을 연마하고 코어링 비트로 전환한 뒤 암석 내부에서 코어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근처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퍼서비어런스의 드릴이 암석을 채취하여 큐브에 넣기까지는 매우 신중한 작업이었습니다. 샘플이 오염되지 않도록 채취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임무 수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홀의 사진을 먼저 찍은 뒤 6시간 동안 임무 수행을 진행하여 첫 번째 샘플을 어셈블리로 옮겼습니다. 샘플의 데이터는 코어가 7cm에 도달했음을 확인했으며 화성의 구멍 이미지도 보내왔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밀봉된 튜브를 저장 장치로 옮겼고 드디어 첫 번째 샘플 채취에 성공하게 됩니다. 루비옹이라는 이름의 암석 샘플은 내부의 캐시캠 이미지를 통해 샘플 튜브를 ACA로 옮겨 밀봉한 다음 성공적으로 보관했음을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후 로버가 다시 보낸 데이터에는 샘플 튜브가 비어 있었습니다. 초기 샘플링 활동 중 수집된 암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후 연구팀은 채취된 암석이 예상보다 더 쉽게 부서지며 작은 조각과 가루로 부서져 완전히 먼지로 변해버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퍼서비어런스는 다시 샘플 채집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 9월 퍼서비어런스는 6cm의 암석을 수집했습니다. 몽드니에라는 이름의 암석입니다. 로버는 시타델이라는 별명을 가진 지역에 암석 외부 표면 일부를 연마한 후 샘플링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의 깊게 조사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모래 언덕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 능선에서 2개의 핵심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 암석 채취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실제로 암석을 잡고 있다는 증거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로셰트라고 불리는 이 암석에서 하나가 아닌 2개의 핵심 샘플을 수집하였는데 몽드니에와 몽타냑이라는 코어입니다. 이 위치의 암석은 로버의 첫 번째 드릴 사이트보다 풍화가 덜 되어 온전한 코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샘플들은 이후 지구로 옮겨져 그 비밀이 분석될 것입니다. 2021년 10월 약 2주 동안 퍼서비어런스는 화성과 지구 궤도가 태양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는 태양결합 기간 동안 이 위치로 이동하여 주차하였습니다. 화성과 지구가 태양에 의해 가려지는 태양결합 현상은 약 2년마다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구에 있는 연구팀과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선 간의 통신이 제한됩니다. 태양결합 현상은 지구와 화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불타고 있는 태양에 의해 서로 가려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화성에 새로운 지시를 보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하전 입자의 간섭으로 인해 어떤 정보가 손실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된 정보가 잠재적으로 우주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퍼서비어런스는 태양결합 기간 전 2주 분량의 지침을 받아 스스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날씨 활동과 암석 연구를 포함한 연구팀이 미리 보낸 일련의 명령들을 실행해왔죠. 이후 11월에 이루어진 다음 샘플 채취 장소는 세이타로 알려진 예제로 크레이터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지표면 아래를 보기 위해 이 암석을 연마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팀은 광물 감남석에 풍부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로버는 2021년 11월 브래키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암석에서 6cm의 살레트와 3cm 정도 크기의 쿨렛이라는 이름의 2개의 핵심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2021년 12월 로버는 사우스세이타 지역으로 내려간 후 표면에 나타난 암석 노드에 도달했습니다. 2021년 탐사 첫 해에 마지막으로 채취한 6cm 정도의 로빈이라는 암석입니다. 퍼서비어런스의 첫 해의 발견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축적된 샘플을 통해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채취된 암석들이 퇴적암이 아닌 화성암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성암은 마그마의 냉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한때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근거로 과학자들은 암석에서 물에 의한 침식의 흔적도 확인하였습니다. 분화구 끝의 능선이 이곳에 물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물의 흔적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채취된 샘플 안에는 생명의 흔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아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 샘플을 가지고 돌아오는 샘플 리턴 미션은 2031년에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화성에서 샘플을 채취 후 분석된 결과를 전파를 이용해 지구로 보내주는 방식이었지만 과학자들이 직접 연구할 수 있도록 화성 샘플을 지구로 귀환하는 프로젝트인 것이죠.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면서 화성 지질의 생성 시기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퍼서비어런스의 뜻은 불굴의 의지와 인내심인데요.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버지니아 주 레이크 브래덕 학교 7학년 학생인 알렉스 매더입니다. 중학생 매더는 나사의 로버 이름 짓기 공모에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마지 2020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던 화성 탐사 로버에게 퍼서비어런스라는 멋진 이름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버 이름 짓기 공모에 당선된 매더의 에세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탐험가의 피가 흐르는 종족으로 화성으로 가는 과정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로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인류는 늘 인내하며 미래를 개척해왔다. 매더의 에세이 내용을 들어보니 우주에 대한 우리 인류의 탐험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화성의 모습과 미생물의 흔적, 퍼서비어런스가 예제로 분화구에서 발견한 물의 흔적들까지. 어쩌면 화성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어떤 행성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화성이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부터 최근 외계 행성을 발견한 제임스 웹 망원경까지 우리는 과학적 공상이 현실이 되는 우주 개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 우주에서의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의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부터 화성 이주를 위한 스타링크 프로젝트까지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주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2050년에는 수백 명의 화성 이주민들이 생겨날까요? 상상만 해도 몹시 흥분되네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에 대한 궁금증과 우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주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부분의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우주 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